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만 시간 실전 영어는 나의 운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저의 영어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역도반을 갈까 문학반을 갈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화여고 학생들이랑 같이 영어 회화를 배울 수 있다 그래가지고 다른 데를 마다하고 영어 회화 클럽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영어와 운명을 맺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고등학교 때 서울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명문고등학교죠, 그죠? 그런데 떨어졌어요. 1차는 2차에 외대 영어과를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운명과 같이. 그리고 또 군대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제 장교로 갔는데 아주 많은 시간 동안 통역 번역 업무에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그린벨에다 또는 미군 장성들이다 이런 사람들하고도 했었고 심지어는 그린벨의 사령관 통역도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영어에 대한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8군데 회사에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해외에 빨리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대림 산업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와서는 다시 이제 다국적 기업인 이제 아멕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죠. 신용카드 회사에 2년 동안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가지고 시리뱅크의 시티은행에 8년 동안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은 다국적 기업에 진짜 MBA 출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경영학 석사. 저는 외국 유학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참 영어에 힘들었어요. 실질적으로 무슨 뭐 컨퍼런스다, 워크숍이다 이렇게 가면 무슨 말들 그렇게 많이 하는지 또 빨라요. 알아들은 척하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간 적도 많고 무슨 말을 하려고 머릿속에 딱 생각을 해서 문장을 외워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벌써 걔네들은 이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을 당한 적이 없어가지고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피눈물 나는 영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영어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1982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싱가포르를 가게 됐어요. 그때 이제 호텔에서 먹은 음식이 나시 고랭이라고 인도네시아 음식인데 볶음밥 같은 건데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나시고랭이라는 걸 먹고 호텔 프런트에서 얘기도 하고 쇼핑도 하면서 했는데 제가 대학교 때 배운 영어랑 실질적으로 거기서 쓰는 영어랑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또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나름대로 싱글리시라고 합니다. 홍콩에서 쓰는 영어는 또 홍글리시라고 그래가지고 좀 발음도 좀 특이하고 다르고 자기네들만의 쓰는 그 특유의 프로넌세이션이 있고 액센트가 있거든요. 많이 좀 당황을 했었어요. 인도네시아 국영 서구경사 임직원들하고 이제 첫 회의를 했는데 제가 그만 방심을 했어요. 뭐냐면 그 친구들은 잘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었어요. 호주나 싱가포르, 미국 등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온 유학파들이 많았거든요. 참 영어를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당황하고 또는 또 제대로 번역을 못하고 통역을 못하고 했던 경우가 있었고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제 제가 아멕스 다닐 때인데 그 당시에 이제 컨트리 매니저가 마이크 내쉬라는 분 미국인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화장실 가거나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저 뭐로 물어보는 거예요. How are you doing? 근데 지금 그럼 I'm fine. Thank you.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지나갔어요. 몇 번 물어보는데 전 솔직히 뭐 이 사람은 왜 자꾸 이런 거를 물어보나? 그래서 궁금해서 제 위에 팀장 미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한국 분인데 왜 자꾸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 했더니 그 이 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 않아도 그
컨트리 매니저가 얘기를 하더라, 너한테. 그 친구는 영어 실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맨날 물어봐도 딴소리만 하고 뭐 잘 지낸다는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 How are you doing의 뜻은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니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요즘 어때, 일은 잘 하고 있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뭐 I'm doing fine라든가 doing good이라든가 everything is under control이라든가 we are on the right track이라든가 뭐 sales are picking up, 뭐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바랬던 건데 저는 완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다른 에피소드를 들어보면 시티뱅크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지점장들하고 미국인 그 책임자하고 회식을 했었는데 pass me the garlic 그러는 거야. 아니, 내가 배운 거는 소금을 달라는 거, pass me the salt인데 왜 소금이 아니고 garlic은 뭐지? 왜 갑자기 garlic이라는 단어에 제가 멘붕이 딱 온 거예요. 아시다시피 garlic은 마늘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보면 garlic 그 마늘 소스 같은 거 있어가지고 garlic 스테이크에 들어가는 그런 거였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거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당황한 적도 있고, 뭐 당황한 거로 따지면 그 관련된 에피소드는 뭐 굉장히 많습니다. 나라마다 대륙마다 특별히 영어가 다르지만은 다른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스코틀랜드 친구들은 영국인들도 발음을 잘 못 알아듣는다는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도 친구들은 인디아죠. 그럼 basically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굉장히 말이 빨라요. 아주 또 신경을 쓰고 들어야 되고, 또 호주 영어도 또 굉장히 좀 다르고 좀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마다 그 특성이 있어서 그런 거를 잘 맞춰서 나가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이제 영어는 운명이 네 번째 운명이 되는데요. 1995년도에 다시 이제 필라 인도네시아로 가게 됩니다. 여기 때도 보면 이제 그쪽의 사람들하고 필라 인도네시아에서 근무를 하면서 영어와 인도네시아를 많이 공부를 하게 되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공부를 많이 했을 때가 이제 코린도 그룹에서 12년 동안 근무했던데요. 2000년부터 2011년도인데 이때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어와 인도네시아를 계속 쓰는데 특히 미국 드라마에 대해서 아주 시청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코린도 임원으로 재직할 때 저의 첫 번째 책인 감초동사 34 생생표현 2690이라는 책을 처음으로 내게 됐습니다. 이것이 저의 네 번째 운명이 됩니다. 한 2,000부 정도 팔린 것 같아요. 이게 저의 첫 번째 책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좀 자만심을 가졌었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회사를 다니면서 영어 회화책을 낸다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은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자만심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제 제가 인도네시아 투자총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 3년 동안 한국에서 오신 뭐 투자자들 또는 기업체분들 또는 개인분들 한 300여 명 되는 분들하고 300분에 걸쳐서 이제 투자 자문을 하게 됐고요. 거의 매주 또는 매달 그 영어로 하는 그 PT, 프레젠테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런 발표하는데 꼭 참석을 하게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은 이제 세계 각국에서 이제 오기 때문에 영어로 발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 저도 발표를 한 경우도 있고 또는 특히 많은 경우에 그 발표하는 경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제가 이제 PT 하는 그 어떤 발표 요령이라든가 하는 것을 이제 책을 쓰는데 큰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교문세계 잡지에 김남규의 10분 영어라는 컬럼을 쓰게 됩니다.
5, 6년 정도 썼죠. 굉장히 나름대로 그쪽 자카르타에서는 유명한 인사가 됐어요. 그리고 또 쓴 게 이제 김남규의 직통종합영어 이렇게 해가지고 한인포스트. 이거는 뭐냐면 한인포스트는 인도네시아 한국 교민들을 위해서 매주 발행되는 그런 신문입니다. 이것들이 나중에 결국은 제가 책을 내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그 컬럼을 썼을 때 나왔던 그런 겁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저의 간단한 이력하고 사진을 이렇게 했는데, 저때 사진은 이제 뽀샵한 건 아니고요. 50세 초반 때 사진입니다. 사진도 같이 게재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민들이 이제 식당이나 또는 이제 골프장이나 이런 데서 알아봐 가지고 아주 굉장히 자부심도 있었고 더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아주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6번째 이제 여기서부터가 더 운명적으로 이제 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24년을 살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가 이제 회화체를 배우기는 굉장히 좀 쉬워요. 그 당시에 이제 뭐 한류가 진짜 뭐 보통 아니었어요. 뭐 그 자카르타에 그 붕까르노라는 그 경기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한 5만 명이 이렇게 왔었고, 그 이후에 뭐 KBS 뮤직뱅크 같은 경우는 뭐 2만 1,000명이 뭐 모이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인도네시아의 그 한류 열풍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그 한류 스타들이 여러모로 우리 대한민국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심지어 국방 산업에도 큰 도움이 된 적도 있었다고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힌트를 얻어가지고 700단어 문장 한국어, 영어, 인도네시아로 동시에,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커버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 책을 이제 출간을 하게 됩니다. 그라메디아 출판사인데요. 그라메디아 출판사는 이제 인도네시아 최대의 그룹입니다. TV 방송국도 있고 자카르타 포스트 영자신문사도 있고 제 최대 일간지인 이제 콤파스 신문사도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전역에 이제 한 100군데 대형 서점 몰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라메디아라는 그 출판사에서 제가 이 책을 출판을 하게 되는데 약 4개월 만에 5,000부나 팔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고린도 그룹의 승훈호 회장님이 뭐 대량 구매도 해주시고, 또 이런 신발업체, 의류업체 그 사장님들이 그 임원들, 인도네시아 임원들, 또 한국 직원들, 왜냐하면 한국 분들이라도 이제 인도네시아 말을 배워야 되니까, 또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이제 한국어에 대해 관심이 많으니까 영어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자로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읽을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아직도 지금 팔리고 있는데요. 아주 큰 여기에 제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대우 GIBM에 있으면서 이제 일기 교육팀장을 제가 했다 그랬죠. 근데 이제 반동공대 하면은 아주 인도네시아에서 수제 천재들만 오는데요. 뭐 거의 1위라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에 또 영어 연수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미스터 방방이라고 영국에서 유학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하고, 그다음에 부원장이 다나 교수, 그다음에 그 밑에 또 7분의 그 교수님들이 GYBM 1기 40명 교육생들하고 이제 영어로 또는 인도네시아로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팀장으로서 당연히 가르치기도 하고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잘 해야 되겠죠, 그죠? 제가 솔선수범을 해야 되니까 영어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이제 더욱더 이제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5년에서 약 10개월 하고 수료식을 이제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래서 2016년 6월 30일 날 수료식을 마치고 2017년
16년 7월 1일 날 귀국을 해요. 제 생일이 이제 7월 15일인데 60세 생일날 이제 김남규 외국어 출판사를 등록을 합니다. 굉장히 큰 결심이었죠. 제 아내한테는 1년만 해보고 안 되면 뭐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되겠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한지 이제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이 책이에요. 바로 보면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사진들이 많이 나와 있죠. 서울에 저 휴가 나와가지고 일일이 다 찍은 사진들이에요. 돌아다니면서 청계천 사진. 그 다음에 여기 흑백 사진은 이거는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고 아주 우리나라 대표적인 김만중 사진 작가님 있죠. 그분이 이제 써도 좋다 하는 거를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올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한민국을 알려야 되거든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한 23만 명 정도 매년 이제 꾸준히 방문을 합니다. 20만에서 23만 명 정도. 그래서 아주 대한민국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골고루 제가 찍어가지고 인사동 가서 찍은 것도 있고 종각 가서 찍은 것도 있고 뭐 광화문 가서 한글로 찍은 것도 있고 저쪽에 보면은 왼쪽에 보면 세종대왕상, 수문장 뭐 이런 것들 있죠. 롯데월드도 직접 가서 다 찍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그 나름대로 그 사람들한테는 아주 좋은 도움이 된 것 같다고 저도 그렇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어는 나의 운명. 7번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 이제 김남규 외국어 출판사로 해서 낸 책이 888 단어 문장 중국어, 한국어, 영어로 동시에. 중국어도 하냐? 아닙니다. 중국어는 거의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어는 숙명여대에 강수정 교수님이 이제 국제학, 통역, 번역 이런 쪽에 아주 권위가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분 도움을 받아가지고 책을 내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중국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어요. 제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의 아내하고 저의 딸은 경복궁 쪽으로, 저는 명동으로 책을 들고 이 책을 팔 수 있을까 과연. 그런데 아쉽게도 그 이후에 사드, 그죠? 뭐 배치 문제로 해가지고 중국과 아주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책은 겨우 적자를 면했습니다. 그래서 의기소침했었어요. 첫 번째 책인데. 그런데 내다가 이 책은 제가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책을 이제 인쇄한 어떤 회사에서 이제 위탁 판매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시장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과연 잘하는 게 뭘까? 그 다음에 남들한테 좀 독특하게 어필할 수 있는 게 뭘까? 시중에 없는 건 뭘까? 이런 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굳게 하기 때문에 시장 조사를 했죠. 그랬더니 골프 영어로 된 건데 영어 회화책이 없더라고요. 제가 한 35년 동안 골프를 쳤기 때문에 프로골퍼처럼 잘 치진 않지만은 외국인들하고도 굉장히 오랫동안 골프를 쳤고 여러 나라에서 그 다음에 시청을 했고 이거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주 열심히 해서 그동안에 제가 자료를 굉장히 많이 모아놨던 게 있거든요. 한 15권 정도 됩니다. 그 책은 이제 다 나중에 큰 도움이 됐는데, 그래서 그것들을 다 망라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제가 그거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냈어요. 근데 첨부를 찍었는데 마찬가지로 이건 주변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친구들이랑 선후배들 도와주고 그래서 한 달 만에, 2달 만에 첨부가 다 팔리고 그 다음에 인쇄가 들어가서 지금도 스테디셀러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고 나서 봤더니 이거 가지고는 뭔가 안 되겠더라고요. 뜨문 이게 뭐 들어와가지고 뭐가 되겠나. 그래가지고 또 고민을 했습니다. 무슨 책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직장 이렇게 해서 딱 봤더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토익 책 되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토익 점수가 만점에 가까운 친구로 이메일을 써보라 그랬어요. 근데 진짜 이메일을 못 쓰더라고. 예전에 발표를 해보라 했더니 뭐 거의 뭐 아닌 거예요. 그 봤더니 비즈니스 영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야별로 돼 있는 책은 있어요. 뭐 영어로 뭐 이메일 문장 쓰기, 뭐 영어로 인터뷰하기, 뭐 또는 영어로 발표하기, 뭐 이런 책들이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망라한 게 없어요. 그리고 중급 영어 내지는 고급 영어를 다룬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구나 해서 제가 왜냐하면 또 8군데 다양한 직장에서 근무를 했고 실질적으로 5개 대륙에 수천 명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했던 경험이 있구나. 이 실전 영어를 경험으로 해서 하자 해가지고 제가 2017년 3월 15일 날 동시에 김남규의 직장 종합 영어 초급하고 김남규의 직장 영어 중급을 출간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직장 종합 영어 초급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이제 합격하는 영문 이력서 작성법이라든가 인사 담당자들이 뽑은 영어 인터뷰 50개 문장, 그다음에 썸 타는 영어, 데이트 영어, 결혼 생활 때 쓰는 영어,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 그 직장인들이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야구 영어, 그죠? 야구 영어도 있고 회식 영어, 그다음에 뭐 직장인들이 필수 암기해야 될 형사 명사가 이제 이렇게 있어서 초급으로 해서 이것도 285페이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급은 또 뭐 직장인 필수 암기 수거하고 약어, 그다음에 이메일 문장, PT 문장, 뭐 질문, 뭐 바이어 접대 영어, 전화 휴대폰 영어, 쇼핑 패션 영어, 그다음에 이제 거래와 가격 협상 영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디자인을 좀 남다르게 해서 이것도 303페이지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영어는 이게 마지막이 될 텐데요. 영어는 이제 나의 진행용 해가지고 새로운 2권의 영어 교재를 한 7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어떤 책을 할지 아직 정하지는 못한 거고요. 몇 년 뒤에는 이제 대한민국 방방곡곡 이제 섬이나 농촌을 다니면서 초등학생들이 별로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준비된 거를 이제 제가 있어요. 또 나름대로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이제 무료로 나눠주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쉽게 영어를 접할 수 있나 이런 거를 이제 비법을 좀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이제 저의 이제 소망이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진행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전의 성공사를 보면요. 제가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24년 동안 근무하면서 영어와 인도네시아에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고린도 근무시에 뭐 새 상품 아이디어를 내놨다든가, 재직 중에 영어 회화책을 발간했고 영어 컬럼을 게재를 했죠. 그 다음에 회사 다니면서 이제 뭐 700단어 문장 한국어, 영어, 인도네시아로 했고, 이제 60세 1인 출판사 김남규의 골프 영어, 뭐 김남규의 직장 종합 영어, 초급 영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6권의 책을 낸 거죠, 그죠? 6권의 책을 냈고, 그 다음에 영어 책뿐만 아니고 영어하고 인도네시아로 이렇게 같이 또 책을 낸 경우도 굉장히 드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든 도전은 아름답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투자한 거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도전은 아름답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터득한 교훈을 말씀을 드릴게요. 당신의 그 당시의 선택은 항상 최선이었어요. 후회는 할 필요가 없어요. 반성만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고 싶고, 구체적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주 간절함이 있어야
그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고, 노력은 천재를 따라잡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은 뭘까 방황하고 있어요. 전 세계 75억 인구가 있습니다. 지문이 다 다르고 홍채가 다 다르죠. 제가 갖고 있는 재능을 발견하기까지 35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젊다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누군가는 해야 될 수 있는 것을 해냈을 때, 그때는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 간절함 가지시고, 늘 긍정적인 생각 가지시고, 늘 웃으면서 매일매일 자신을 사랑하면서 지낼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